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편의점 점포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상 매출은 어떻게 나오고 그 이야기는 조금만 하고요. 그리고 편의점이 매출이 이 정도 나올 때는 월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제가 점포 개발했던 매장을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듣는 걸로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건 사실인데 그냥 그래도 하나 들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편의점 매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또는 매출 대비 월세는 어느 정도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기준은 생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차차 이런 점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갈 것이니까 하나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 영상을 봐주신다면 제대로 된 입지 그리고 이런 입지에서는 이 정도 매출이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안목까지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야기를 어느 선까지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가 엑셀 시트로 된 매출 예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 점포는 매출이 일어날 요인이 이런 요인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공 장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엑셀이 돌아가면서 네가 기입한 이런 내용대로라면 매출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이제 그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GS25 본부의 어떤 고유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아무리 그 자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퇴사를 한 입장에서 제 친정집 같은 회사에 누가 되는 행위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입지 패널 보고서 양식만 하나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제가 점포 개발을 했던 매장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15 동탄 입세점 사례입니다. GS15 동탄 입세점은요, 당시에 RFC 김종률 대리였습니다. 리크루팅 필드 컨설턴트인가? 까먹었습니다. RFC가 김종률 대리인데, 이게 점포 개발 담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주소가 들어갔었겠고요. 그죠? 보증금 2천에 월세 120만원짜리 점포였고요. 점포 개발 담당인 제가 직접 발굴했는데 이 자리에 계약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오. 그때 이제 여기가 공실은 아니었습니다. 완전 공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우리가 권리금 없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니까 에어컨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그 에어컨 대리점에 권리금을 주고 입점하기는 좀 억울하죠. 그리고 만기가 다 되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만기에 맞춰서 딱 타이밍 맞춰 들어갈 수 있게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그런 부탁을 드렸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2천에 입점을 했으니까 돈 안 들였죠. 그저 보증금 2천 말고는 들어간 돈이 얼마 있었을까요? 2,220만 원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자료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 준비 안 돼 있네요. 편의점은 그 인테리어와 집기 이런 것들을 본부에서 무상으로 인테리어를 해주고요. 대신에 가맹 약정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지 않고 5년간 영업을 해주기만 한다면 GS25에서는 그 인테리어라든지 시설 집기 같은 걸 공짜로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가맹점주는 상품 보증금 1,500만원, 가맹 보증금 200만원, 그 다음에 교육비 700만원, 교육비 등 해서 그 7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70만원, 등등등 해가지고요. 2,220만원만 준비를 하면 오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포는 4,220만원에 오픈을 한 점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손익은 얼마나 나오느냐? 매출은 얼마나 나오느냐? 이 자리가 굉장한 자리인 게, 그때 당시에 로드뷰를 보자면 정말 횡했던 자리거든요. 제가 그때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GS15 동탄 입세점이 소나무 뒤편에 여기 있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 있죠, 그죠? 제가 점포 개발할 그때 당시에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과 비교되십니까? 이렇게 보면요. 이야, 요쪽에 있던 차량이라든지 어떤 매장 간판들이 싹 사라지죠. 그죠? 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동네였습니다. 이렇게 뺑뺑 돌려서 다 공실이었고요. 다 공실이었고 여기 보시면 휘센이라는 에어컨 전문점이 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이때 추진할 때 어땠느냐? 우리 개발팀장님이 영업부에 있다 오신 분이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자리가 괜찮은 자리다라고 추진했죠. 우겼죠. 근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못한다가 제가 할 만한 자리고 하겠다는 경영주도 있으니까 꼭 하게 해달라고 해서 패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환장하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패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다른 어떤 형태의 보고서를 사람을 쥐어짜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오픈했을 때 매출이 안 나오면요, 담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그만큼 매출에 자신이 있어야지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팀장과 싸워서라도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점포 오픈하고 났더니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할 정도의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일단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 주차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자리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떤 이 전체에 어떤 뭐 여기 단독주택지 1층 점포주택지 있다면 거의 가운데 있죠. 한 센터,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은 자리로 보는 자리는 요렇게 도로가 하나 관통도로가 하나 지나간다면, 예, 요렇게도 관통도로가 하나 지나가면 좋죠. 그럼 요 사거리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임대료가 너무 비쌌어요. 현실적으로 입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칸 뒤로 들어가자 이렇게 본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센터에 있으니까 센터에 가까운 자리에 있다 보면 그럼 이 정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매출은 거의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때의 제 예상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상세도를 제가 한번 하나 그때 그려서 세대수를 다 세웠죠. 가구수 세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요 1차 상권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요. 재미있는 것이 차량 동선이었습니다. 요 두 북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요렇게 가서 요렇게 나와가지고 수원을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면 여기 지하도 돼 있잖아요. 위로 가서 여기서 유턴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유턴이 여기가 만만치 않았나? 예, 잘 모르겠네요. 차가 이쪽 요렇게 가는 차가 정말 많아서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좌회전 신호 맞아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수원 쪽에서 오는 차들이 이렇게 와서 우회전을 한 다음에 여기 전멸 신호입니다. 노란불 깜빡깜빡할 때 좌회전 해가지고 들어온 자리죠.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이 자리에 주차를 하기 편하고 이러다 보면 차량에 의한 매출이 굉장히 많을 자리입니다 라는 것이 그 당시 제 보고서 내용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매출은요, 매출 1매출 제가 뭐 굉장히 낮게 써냈습니다. 근데 그 낮게 써낸 것도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뭘 그렇게 많이 쓰느냐, 그 정도 매출 안 나온다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써냈던 매출의 2배 정도의, 2배가 넘는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GS25를 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매출을 물어본 결과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일 때 가맹점주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월 매출은 9천만 원이겠죠. 매익률은 26%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매출 총이익은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걸 이제 GS25는 가맹점주와 그리고 본부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최근에는요, 가맹점주에게 73%의 영업이익을 줍니다. 본부는 27%의 이익만 가져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매출이 좋은 경우는 부문장님의 전결을 통해서 한 최대 4%까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현재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GS15가 더 과거 버전이다든지 이럴 때는 장려금을 매달 월 얼마씩 준다. 뭐 이런 형태도 있었어요. 수수료율도 8대2 뭐 이런 식으로 80%가 가맹점주, 20%가 GS15 본부 이런 형태로 한 점포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3%를 고정으로 하고요. 부문장님 정결로 4%, 그리고 4%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님의 결재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73%의 로얄티 배분, 그러니까 2,300만 원에 대해서 73%를 받고요. 그 다음에 4%를 추가로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는 경영주 수입이 1,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잡이익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넣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렇게 한 거고요.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를 시간당 10,000원 잡고 하루에 16시간 계산했습니다. 지금 GS25를 풀 오토로 채용할 때 월 인건비가 590만 원이 사용 지출이 됩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480만 원도 조금 넉넉하게 잡아준 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 예전에는 전기세가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전기세가 4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기장료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비용을 빼고 나면은 1,200만 원 정도의 점주이익이 임차료를 차감하기 전에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점주가 월 1,200만 원 정도 번다. 그럼 월세 얼마 정도 낼 수 있을까요? 한 400, 500 내도 문제가 없겠죠. 요렇게 보시라고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가맹 본부는 얼마나 남을까요? 27%를 벌면 본부는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인테리어란 직기 감가상각 비용이 요거는 순수 감가상각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주 지용 4% 해드렸죠. 그 다음에 본부 공통비랑 기타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이자도 여기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영업 담당 OFC라고 하는데 인건비를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잡으면 본부는 300만 원 정도 이익이 납니다. 본부도 300만 원이면 아주 큰 이익이 나는 점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가맹점 하나에서 아주 큰 이익이 나는 건 아니고 300만 원이면 아주 정말 잘 이익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점포가 이제 수만 개 있는 거죠. 물론 이제 300만 원씩 안 되는 점포가 많고 영업이익이 본부에서는 한 점포당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매장 수가 정말 많아지면서 본부가 큰 이익이 나는 거고요. GS15 가맹점주는 300만 원 팔 때 점주이익이 1,200만 원 정도 난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동탄 입세점은 점포 개발 담당이 정말 유능해가지고요. 매출이 아주 잘 나오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매출 300만 원이면요. 일반 가맹점으로 치자면 매출이 상위 3% 이내에 드는 점포입니다. 아주 고매출 점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를 이 점포의 매출 수준을 일반적인 GS15의 매출 수준으로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점 주의해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과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동영상 강의에서 뵐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깊이 있는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